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비상계엄령이란 말이 튀어나오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은 이게 영화 속에나 있을 일이지,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은 현실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 역사에서 있었던 4차례 쿠데타를 다 취재한 유일한 현역 기자입니다.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54년째인데, 이 기자로서는 다행스럽게 현대사의 큰 사건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972년의 유신선포, 이건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1979년 12.12 사건에서 그 이듬해 5월로 이어지는 기나긴 신군부 군사 쿠데타,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난 또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4차례 사건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있었던 4번의 쿠데타를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는 어제 검찰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금은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요약해가지고 중간 수사 발표를 보도문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다라고 딱 법률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친위 쿠데타라는 이야기죠. 친위 쿠데타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한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4번의 쿠데타를 다 취재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책도 썼습니다. 여기 몇 권의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부마 사태에서 11.6까지 한국을 뒤흔든 11간,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조합제의 광주 사태, 12.12 군사 변란을 다룬 제1차적 자료, 12.12 사건 정성화는 말한다. 그리고 조갑제의 대사건 추적, 전두환 총구에서 나온 권력의 심층해부, 군부, 뭐 이런 책들입니다. 이 말고도 많습니다. 5.16을 다룬 한강의 새벽 등도 있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이것도 아무래도 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첫 쿠데타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이는 약 800년 만에 군인이 권력을 잡고 근대화의 주도 세력이 된 민족사의 획기적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의 최강 선진 집단이었던 군부는 그 뒤 30년간 3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쓴 박정희 전기, 한강의 새벽이라는 책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는 통치자가
여기 박정희죠.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권력을 강화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포병장교 출신 박정희는 쿠데타란 말을 만든 프랑스의 포병장교 나폴레옹처럼 2번 쿠데타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시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모토로 내걸고 중화공업 건설,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새마을 사업, 의료보험 출범, 4대강 유역 사업, 중산층 육성 등 엄청난 속도전으로 2차례 석유 쇼크를 극복하고 후진국 대열에서 탈피해가지고 중진국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박정희 전기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선비 같은 군인 박정희는 18년간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라고 한 그는 아낌없이 죽어간 나무였고 더러운 강물을 들이마셔 바다와 같은 새 세상을 만들면서도 맑은 영혼을 끝까지 유지한 부끄럼 타는 초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1979년 12월에서 1980년 5월에 걸친 신군부 쿠데타는 군사 변란으로 시작하였으나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소장을 지도자로 한 정규 육사 출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생긴 권력의 진공을 메우며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았으나 1980년대를 대전환의 연대로 만들었습니다. 군의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민주화의 격동을 거쳐가지고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고 직선제 개헌과 제6공화국 출범, 88 서울올림픽과 북방 정책으로 끝난 이 10년간, 1980년대의 1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 극익 일본을 극복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국가를 운영, 물가 안정, 무역 흑자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동구공산권, 소련, 중국을 포함하여 범세계적으로 넓혔습니다. 제가 쓴 제5공화국 6.5, 12.12 사건 정성화는 말한다, 조갑제의 광주 사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선포는 여야의 지도자를 체포, 구금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유신 쿠데타와 유사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 시도입니다. 군대 안 간 정치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계엄군을 운용하는 바람에 2시간 반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제2기 집권을 앞두고 살얼음판이 깔린 호수 위를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나폴레옹이 1805년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 호수의 얼음판을 걸으며 후퇴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군을 향해 포격을 해가지고 몰살시키듯이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자폭 테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환율 급등은 하나의 징조일 뿐입니다. 이 친위 쿠데타는 종북 반역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걸었으나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과 사랑하는 부인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함과 민주당에 대한 울분이 겹친 발작적 자해 행위로 보입니다. 앞선 세 번의 쿠데타가 불법이란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유능한 집권 세력을 만들어내 나름대로 역사적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미수는
무엇을 역사에 남길지 궁금합니다. 마르크스가 한 말, 역사가 되풀이될 때는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고민됩니다. 소극으로 된다는 말이 변태적으로 적중한 셈입니다. 김성한 선생이 필생의 역작, 7년 전쟁의 5권 앞장에 늘 써놓았던 글,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만번 목을 친다는 겁니다. 만참으로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다는 선조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윤석열을 위해서 준비한 글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